엑기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나요? 선생님도 주말 동안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뭘 보여줄까, 어떤 수업을 할까 고민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잘 지냈나요? 다들 잘 지냈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5.18을 배웠는데 그때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오늘은 우리 5.18에 대해서 뭐 배워봤죠. 5.18 민주화운동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군인 박정희는 군사대를 이끌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걸 쿠데타라는데 이걸 5월 16일 날 때에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군사정변. 뭐 쿠데타라는 말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5.16 쿠데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쿠데타. 자, 박정희는 뭘 바꿔서? 그렇죠. 헌법이죠. 헌법을 바꿔 대통령을 몇 번까지?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거를 3선 개헌이라 합니다.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일단 처음에는 3번 할 수 있도록 바꿨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 당시 대통령 임기는 여러분 지금은 한 번밖에 못하죠. 5년. 이때는 2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4년씩, 즉 8년까지 할 수 있었다. 근데 박정희는 처음에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야. 근데 3번 하고 보니까 뭐야? 평생 하고 싶지. 그래서 바꿉니다. 뭘요? 유신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만듭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신헌법의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냐? 첫 번째, 직선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간선제를 실시해요. 간선제는 뭐야? 대표자가 대신 투표하는 선거 제도죠. 자, 그리고 대통령 할 수 있는 횟수를 없애버립니다. 자, 생각해봐. 이제 대통령 할 수 있는 횟수도 없애버리고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했으니까 선거인 대표는 뭐야? 자기를 뽑아줄 사람을 딱 구성하면은 계속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유신헌법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계속 민주화 요구하겠죠. 독재 정치 물러나라. 민주주의 돌려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잡아가고요, 막 고문하고 이렇겠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도 뺏어요. 대통령 욕했다고 밤에 잡아가고, 고문하고, 제한하고, 마음대로 뺏는 등 독재가 정말 심해집니다. 독재. 그러다가 1979년에 여러분 부산 마산에서 엄청나게 큰 시위가 일어납니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독재에 물러가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정희가 죽습니다. 10월 26일 이걸 12.6 사태라고 하는데 부하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서 살해됩니다. 자, 밑에 그림은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성공했을 때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발표하는 장면, 그리고 부마 항쟁의 장면입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박정희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가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를 저버리죠. 누가? 누구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사정변을 일으켜요. 언제? 12월 12일 날. 이걸 12.12 군사반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시민도 혼란스럽죠. 잘못된 헌법 제정과
헌법 제정과 국민투표로 국민투표 직선지 똑같은 말이다.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 계속 말하는 거죠. 국민투표로 새 정부 세워라. 그러니까 직선제 시행해라. 이전에 있던 헌법 새로 고쳐라. 전두환 딱 두 글자 말합니다. 싫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전두환이 국민들이 계속 민주화 요구하고 헌법 바꿔라 하고 우리가 직접 대통령 뽑고 싶다 하는데 이거 말 들어줄까?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하는 사람들이 좋을까요? 미울까요? 밉겠죠. 국민들 탄압합니다. 원래 꼭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거 말하면은 괜히 좀 찔리고 더 크게 말하면 짜증내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밑에 그림 보면 이게 12.12 군사반란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러다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죠. 어디서? 광주에서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져?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무슨 군? 계엄군을 보냅니다. 계엄군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라고 합니다. 전두환은 비상사태라고 본 거죠. 이 계엄군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뭘 쐈습니까? 총 쏘고 폭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죠. 총으로 사람 갖다 찍고 발로 차고 잡아가고 고문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습니다. 시위하다 죽습니다. 시민들은 안 되겠다 해서 시민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대항하죠. 이 엄청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계엄군은 시민군이 모여있던 시민군의 본부였던 나중에는 전라남도청 정을 공격해서 강제로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냥 순순하게 웃으면서 빨리 나와 그만해라 했을까요? 아니면 총 쏘고 막 고문하고 있을까요? 폭력 쓰고. 맞습니다. 총도 쏘고 폭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군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여기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입니다. 여기 보면 군인이 시민을 저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시민군의 모습도 보이네요. 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광주의 일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왜? 나쁜 짓 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짓 한 거, 잘못한 게 알려지기 원하지 않겠죠. 전두환,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방송이나 신문, 이렇게 언론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광주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싹 다 아무도 없게 이 소식이 새나갈까봐 막았습니다. 자, 그럼 5.18 이 운동이 일어난 동안 시민들이 했던 노력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이 시민 학생들은 계엄군이 저지른 만행을 어디에?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외부. 또 정부와 계엄군한테 요구합니다. 계엄군 물러가라. 그리고 잡혀간 사람 풀어줘라. 너희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겠죠. 자, 어려운 그리고 이웃을 서로 도우면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있던 아저씨, 내가 알던 형, 오빠, 동생, 친구들이 죽고 없는 거야. 시위 나갔다가. 얼마나 슬프고 먹먹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서로 도우면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내 질서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이런 부당한 정권에 맞서서 뭘 지키려는?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제는 대통령도 뽑고
군수도 뽑고 시장도 뽑고 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뽑죠. 이런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의 모든 기록물은 지금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답니다. 여기 보면 뉴스 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두환이고 이 사람이 노태우예요.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죄, 내란죄, 술해죄를 적용해서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 때 둘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골프도 잘 치러 다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택시 운전사에서 나오는 기자 있죠, 독일 기자. 실제로 위르겐 힌치펜트라는 기자인데 이분입니다. 이분이 목숨 걸고 광주에 들어가서 이 광주의 민낯을 외국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택시 운전사고요. 오른쪽 이분이 위르겐 힌치펜터 독일 기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5.18 이렇게 다시 복습해봤어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5.18 다음으로 6월 민주항쟁을 배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자, 갑시다. 여러분 5.18을 그때 전두환이 강제로 진압했죠. 그 다음에 간선제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돼요. 또 당선이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전두환을. 뭐야 이거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사람들이 이 정부가 전두환 정부가 유리한 소식만 알도록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의 아예 권리를 뺏어갑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정부가 뭘 하고 있고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통제를 해버린다는 거지. 왜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탄압을 막 합니다. 탄압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맞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삼청교육대라고 있습니다. 심청 아니라 삼청교육대라고 있는데 이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삼청교육대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987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냐? 자, 1987년 대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금 시위를 계속해요. 왜? 민주주의가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시위에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있는데 이 대학생이 끌려갑니다. 근데 박종철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끌려갔어요. 일반 사람들도 끌려갔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이 박종철이 경찰들의 고문을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물고문을 받다 죽어요. 물고문을 받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근데 과연 이 물고문을 하다 죽였어. 대학생을. 이 소식이 알려져봐. 어떡하겠어?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할까? 경찰도 일단 안 되고, 전두환도 안 되고, 다 싫어하겠죠. 알려지지 않길 원하겠죠. 하지만 소문은 퍼집니다. 고문받다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박종철이 왜 죽었는지 발표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경찰이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애가 푹 하고 죽더라. 윽 하고 죽더라. 이 말을 합니다. 믿깁니까, 여러분, 이게? 탁 하고 치면 윽 하고 죽는다는 게 믿겨요? 그럼 선생님 뭐 수업하다가 칠판 뭐 빵 치면 우리 반 전부 다 뭐 이거 뭐 공동묘지 대포겠네? 그쵸, 말도 안 되죠.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 고문을 받아서 박종철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시민들, 국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제 하다가 민주주의를 탄압하다 하다가 이제 고문까지 해서 대학생을 죽여버렸네. 난리가 납니다. 전국에서. 빡 난리가 나요. 그리고 시위를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시위가 민주화 시위는 거의 다 대규모 집회 시위는 비슷한 걸 외칩니다. 민주주의 돌려달라. 대통령 우리가 뽑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고문해서 죽인 박종철 죽인 경찰관들 다 처벌해라. 누구지 다 밝혀라. 그리고 고문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왜 고문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냐? 물러가라. 책임자 처벌하라. 이런 이제 시위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서 동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신년을 맞아 치안본부를 방문해 국외간첩검거 유공자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급진 좌경화된 일부 의식분자들이 반국가적 불순 세력과 직접 간접의 연계 아래 폭력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책동마저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기본 질서와 사회 안정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뭐야? 정문 개방. 과장님. 이미 사망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럴까 그럼? 어디 갈 건데?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간만에 공짜 술 얻어먹나 했다. 안 본 사이 많이 못 써줬다. 아니 무슨 말씀을? 박종철 서울대 심장마비? 22살짜리가?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 그 서울대생 일 없겠죠? 그럼요.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네? 못 봤지? 부산 영동체서에서 부친 동의서 받았습니다. 이 양반아,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구라를 쳐도 좀 적당히 치. 이게 이제 말이 돼 이게? 대공 업무입니다. 찍으십시오. 이 새끼가 어디서 찌르다 말이야. 이씨. 가져가 이씨. 아이 참, 이거 왜 이러십니까 진짜? 자, 눈 딱 감으시고 한 번만 찍어 주십시오.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이,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 웬만해야지. 어? 부검을 하고 사인이 나와야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법이 그래 법이. 예. 그거 누가 모릅니까? 위에서 해 뜨기 전에 화장하랍니다. 어? 위 어디? 안기부? 청와대? 영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부검하고 오후에 화장해. 급한 사람 같아서.
시신에 손만 대봐. 공무집행 방해죄로 족친다 내가. 영감님! 영감님! 신 기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예. 예. 야, 오늘도 1차기네. 저 부지런해야지 뭐라도 건지죠. 고맙습니다.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법대생이라던가. 에이, 법대생이 아니라 언어학과라던데. 이름이 박종 뭐라던데. 아, 맞다. 그렇죠, 언어학과. 예.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사람들 참 살살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부장. 저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우리 철이가 요인한겨. 와. 저 다쳐가지고요. 네? 네, 들어가시죠. 너 나와. 좀 나와. 와, 나를 좀 말씀을 듣고 오나. 아이고, 철이 아버지. 여기서 뭐 하는겨? 어? 와, 일하고 있는겨? 어? 우리 철이는 어디 있는데요? 밥맛 좋겠다. 뭐가 더 이제 처먹냐? 장삼이가 노동운동 후원회 사건 5단 기사 썼어요. 글빨이 아주 그냥 일치월장입니다. 글빨 죽여서 뭐해? 받아쓰기 안 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판에. 그 행간이라는 게 있죠. 그 와중에 아리까리 가사모사 긴가민가. 님이 덧진 개찐이십니다. 뭐 저렇게 예민해? 형 요즘도 형수님이랑 각방서? 중앙이요. 가서 그냥 빌어 그냥. 아유 중앙이 오늘은 늦었네. 받아쓰기 검사 한번 해볼까? 어디? 꺼내봐, 빨리 꺼내봐. 어디? 일면 말고 넘겨. 이거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사회는 이거. 야, 난리 났다.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야, 어디로 가야 돼? 여보세요, 저 기사 봤습니다. 예, 부장, 저 인적사항 누가 확인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세상에 왕사 공간을 쳐들어왔어. 깽판이야, 깽판. 네?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고 나발이고 도도지지 먹겠다고 지금 아주 너 영업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공갈이 당해서 잡히면 넌 맞아주마. 찾았습니다. 뭐야 이 새끼야. 나와. 따라와. 너희 새끼야. 죄송합니다. 예. 인정터 분걸 대신 내가 예. 우연아, 잊고 싶다. 나란 일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디요. 기까이가 개디오 뭐. 야, 박저장! 그까짓 것 때문에 우리 모가지가 강당간당이야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앉아라. 가깝게서 신문을 패들졌다 카대. 삐끗하면 다 죽는 기라. 어쨌든 발등에 불 붙을 거야 안 되겠나? 이대로 발표하시오. 그리 된 겁니다. 내삼아 경찰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으십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게 그 조사받는 와중에 그 조사관이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예? 쓰러졌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이겁니까? 심장 쇼크사라고 봐야지요. 아니, 팔팔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요? 그것도 심장 쇼크사로? 쇼크사 맞습니다.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직 확인 안 된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오윤상이라고. 야거 내가 실수한 거지. 아, 잘 보고 왔어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 영화 1987이라는 이제 영상인데 참 잘 표현해놨죠. 그거 보면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시위를 이어나갑니다. 시민들은. 직선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게해달라. 그리고 고문자 처벌해라. 막 하는데 과연 전두환이 여러분, 전두환 정부가 이 요구를 들어줬을까? 직선제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요. 직선제 해달라고. 근데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국민들은 또 당연히 또 시위가 계속 커질까 안 커질까? 또 커지겠죠. 막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이 또 있어요. 이한열. 이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이 막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를 흘리고 쫙 죽어요. 이번에 또 누가 쐈다고요? 경찰들이 쏜 최루탄에 맞아 그대로 사망합니다. 자,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가 피격되기 전후의 사진 2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한 외신 사진 기자가 찍은 것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한 도로에 대학생 2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학생.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고 이한열 열사입니다. 지난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 시위에서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은 직후 모습입니다. 옆에는 이 열사를 부축하는 같은 학교 이종창 씨 모습도 함께 담겼습니다. 희뿌연 체육가스 상황에서 뭔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돌아가서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그냥 앉게 된 거죠. 피격된 이 열사는 한 달 정도 사경을 헤매다 숨졌고 6.29 선언을 이끌어낸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열사가 피격되기 직전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연세대 정문 앞에서 파란 마스크를 쓰고 흰 현수막 뒤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사진 2장은 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기자로 한국을 방문했던 네이션 벤 씨가 찍은 것으로 다음 달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한열 기념 사업회에 제공한 겁니다. 이한열 열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한열 기념 사업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특별 기획전에서도 미공개 사진 5장과 이 열사 물품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자, 잘 보고 왔죠, 여러분? 자, 박종철도 경찰한테 고문받아 죽고, 이한열도 최루탄,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죽었어. 시민들 어떡하겠습니까? 분노가 확 끌어오겠죠. 완전 이제 분노가 터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다 못해서 전두환 독재를 반대한다 하면서 이제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전국적으로 이거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위로 팍 번져요.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책임자 처벌해라. 대통령 직선제 시행해라. 전국에서 팍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들고 일어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야. 보니까 전두환이 딱 보니까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을까 딱 봤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 와,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까딱하면 자기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합니다. 직선제 할게. 자,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화 시위를 해서 얻어낸 첫 번째 민주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말했죠.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인 이 역사적인 시위를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6월 달에 이렇게 시위를 해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해가지고 얻어냈거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이라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6월 29일 날, 너희들, 국민들이 요구한 민주화 선언, 그리고 직선제, 이거 다 받아들일게. 직선제 바꿀게. 너희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라고 이 6월 29일 날 선언했다 해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화 시위를 끝까지 해가지고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6.29 민주화 선언을 얻어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민주화 선언이 우리한테 주는 의의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 전에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게 또 특정 무슨 뭐 운동하는 사람들만의 문제 그 몫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이런 사람들도 조금씩 자기 역할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자, 잘 봤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 6월 민주항쟁, 이 6월 민주항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지금까지 계속 간선제였다가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직선제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직선제가? 직선제 뜻 뭐라 했죠? 직접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거라 했죠? 왜 중요할까? 그렇죠. 여러분, 종교장 뽑을 때 반에 있는 반장들이 뽑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의견이 들어갑니까? 근데 만약에 종교장으로 뽑힐 애가 반장들이랑 친해. 그래가지고 내 좀 뽑아도 해가지고 반장들이 뽑았어. 그럼 그 종교회장은 학교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겁니다. 직선제로 바뀐 이유가, 직선제가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이 직접 뽑잖아. 그럼 어떤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말을 좀 더 들어주고 국민의 편에 좀 더 설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결국 이뤄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 6월 민주항쟁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그 이후 그리고 6월 항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5.18 운동 강제로 진압한 누구? 전두환은 뭐로 대통령 됩니까? 간선제로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 정부는 여러분 정부 비판한 내용을 막았죠. 뭘 통제해서? 언론이라 하는데 이때는 뭐 신문 그리고 방송을 통제해서 막았습니다. 이건 뭐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은 거죠. 알 권리를 막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구문하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5.18 민주화 운동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멈춘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때마다 사람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결국 죽으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1987년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의 주인공인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이 박종철이 강제로 경찰에 끌려갑니다. 민주화운동 하다가요. 그러다가 고문을 받습니다. 고문. 근데 고문 받다가 죽어요. 정확히는 물고문입니다. 물고문이에요. 이 소문이 퍼지겠죠? 경찰에서 이 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발표를 합니다. 뭐라 발표하느냐?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그거 죽었다고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믿깁니까? 이게? 네? 안 믿겠죠? 결국 이 사실은 고문에서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시민들은 분노해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밑에 이 두 가지의 사진은 그 당시에 여러분 시위의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대학생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하겠죠. 외칩니다.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라. 독재정치 물러나라. 그리고 고문에서 죽인 경찰 다 처벌해라. 민주주의 돌려내라.
전두환 딱 두 마디 합니다. 딱 두 글자 말합니다. 싫어? 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시위는 엄청나게 또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또 커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하나 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옆에 있던 또 사진이 보이죠? 1987년 6월 9일 대낮에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낮에 경찰이 팡 쐈는데 피 흘리면서 쓰러진 거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국으로 소문나게 되고 참다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이 왜 계속 대규모 시위가 많았는데 이 교과서까지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전두환이 바뀌어요. 이 시위를 보고 전두환은 느낍니다. 와, 이거 내가 더 이상 막을 수 없구나. 그 정도로 중국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이전까지 여러분들 시민들이 위에 보면 직선제 바꿔라, 독재정치 물러나라, 왜 우리를 탄압하냐, 이렇게 막 민주화 돌려내라 했을 때 딱 두 글자 말했다 했죠. 싫어. 더 이상 싫어를 못하는 거죠. 딱 보니까 이거는 싫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발표합니다. 6월 29일 결국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걸 무슨 선언이냐? 이게 바로 6.29 선언입니다. 6월 29일 날 발표를 하는 거죠. 6.29 선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대통령 직선제를 드디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게 된 거죠. 그리고 언론, 지금까지 막았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제 시행합니다. 이 지방자치제는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건데, 뭐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청송군에 사면은 청송 군수를 선생님 손으로 뽑고 청송 군의원도 선생님 손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청송군에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 감정을 없앴습니다. 자, 우리 6월 민주항쟁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이런 부당하고 나쁜 정권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서 대통령 뭘 이뤄냈죠? 직선제를 드디어 이뤄냈던 겁니다. 이 간선제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퀴즈. 간선제로 언제 바뀌었을까?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에서 바뀌었죠. 유신헌법.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6월 항쟁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6월 민주항쟁을 알아봤는데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냈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6월 민주항쟁이 끝이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주주의는 발전해옵니다. 발전 계속 해와요.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으니까 국민들이 계속 투표로 대통령도 뽑고요. 계속 또 발전해옵니다. 그 어떻게 발전을 이렇게 해왔는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내일 봐요. 안녕.